7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해 정부가 이에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 전문성이 결여된 기존 논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 부원장은 특히 공적 보험 체계 안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실제 결정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의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책임감 있고 연속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기관 장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은 개정안 발의 당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의 관리 책임 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책임이 의료기관장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지난해 6월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응급실 의사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 법안의 신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병원에서의 난동을 막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보안 인력의 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노인 외래 진료비를 국제적 고령화 국가 추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의 총 진료비를 액수별로 나눠 각 구간마다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책정한 제도인데요. 꼭 필요한 한두 가지 검사만 추가해도 구간을 쉽게 넘겨 본인 부담금을 놓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의 약 10%는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 응답자의 91.6%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의협은 개선책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구간인 진료비 2만 원 초과부터 2만 5천 원 이하 구간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의협은 지난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제38조 2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진료행위 위축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해 의사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고 방어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경사에게 시력 굴절 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시력 굴절 검사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명백한 의료 행위라며 특히 타각적 굴절 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도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 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는데도 굳이 별도의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제가 개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입원실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와는 별개로 손 씻기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규제를 위한 규제이자 낭비를 조장하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열어 입원실 내 화장실의 세면대도 손 씻기 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교사의 정신건강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일부 학부모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교내 상담센터와 학교 폭력 고충 해결 시스템 등은 많이 개선됐으나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 상황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심리지원 체계 구축, 근무 시간 외 업무에서 자유로울 권리 보장, 그리고 피해 교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춘기 정책이사는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표준 진료 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표준 진료 지침은 진료 과정의 공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비대면 진료 표준 진료 지침에는 비대면 진료의 적합, 부적합한 사례와 진료 개시 및 진행 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 기록, 보관 표준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인의 음성 정보까지 포함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 데이터를 감형 처리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대상에 의료인이 입력한 텍스트나 음성 정보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한 보관 및 처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산업적 효과, 사회적 효용 등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고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600명씩 늘리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증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모든 문제를 의사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상습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논하기 앞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신규 의사 인력의 약 60%가 2년 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이들 인력이 공공 필수 의료의 영역에 남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